당신! 당신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는 팔자야. 결혼 4년째였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이끌려 산속 무당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무당 한마디가 서진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밥상에서 배제되고 안방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가족 대화에서도 사라졌어요. 무당이 그랬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뒤집어 쓴 모든 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 거짓 뒤에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당의 예언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며느리의 복수와 새로운 반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면서 시계를 봤어요. 7시 30분.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이었죠.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 나와 계셔야 할 시어머니 연하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찌개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가 오늘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네, 어머님. 오늘 나랑 어디 좀 다녀와야겠어. 당장 준비해. 네. 어디를요? 가면 알아. 빨리 준비나 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뒷모습이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빨리 안 와? 재촉하는 목소리에 서진은 황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빨리 타.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앞만 보고 운전했죠. 서진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면 알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였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기와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장승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빨래가 너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마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서진도 따라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들어가 봐.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때문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앞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뒤따라갔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예순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몸에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염주를 돌리고 있었죠. 무당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왜 이곳에 데려왔는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무당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서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앞으로 와봐요. 시어머니가 서진의 등을 밀었습니다. 무당이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서진은 몸을 움츠렸어요. 앉아봐. 무당이 자신의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당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세었어요. 서진의 손목을 꽉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송금을 따라 손가락으로 쓸어 내려가면서 중얼거렸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의 손을 놓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마, 눈, 코, 입. 하나하나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무당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급하게 물었어요. 뭐가 큰일이에요?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애가 타고난 팔자가 그래. 무당이 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집안 씨를 말리는 팔자야. 이 애 옆에 두면 자식 농사 완전히 망하는 거야. 서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씨를 말린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이미 늦었어. 이 애는 원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야. 억지로 곁에 두면 집안 전체가 망해. 대가 끊기는 거라고. 무당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죠. 어머님,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닥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서진은 움찔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무당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병원이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어요. 서진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이 재앙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이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 거였어. 4년 동안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시켜야 하나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이혼이라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은 안 돼. 시기를 봐야지. 하지만 조심해. 이의 기운이 집안을 물들이기 전에 거리를 둬야 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무당은 받아서 치맛자락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원망하지 마. 이게 내 팔자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고.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가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대문을 나올 때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무당은 다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염주를 돌리는 손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일상인 것처럼. 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을 걸자마자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안방 출입하지 마. 거실에서 자. 네.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인데 갑자기 안방 출입을 금지한다니요. 못 들었어? 안방 출입 금지야. 내가 들어오면 기운이 나빠진다잖아. 무당이 그랬어. 도훈 씨는 남편은 뭐라고? 그 사람도 알고 있어. 내가 어떤 팔자인지 다 얘기했어.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서진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안 씨를 말리는 팔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 대가 끊기는 재앙. 나는 재앙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자리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도훈, 시아버지 세 사람의 밥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넌 따로 먹어. 부엌에서. 어머님, 싫으면 굶든지. 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부엌 구석에 앉아 밥을 떠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 도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 들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무당이 그랬다며. 내가 그런 팔자래. 어쩔 수 없지 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를 믿지 않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해? 엄마가 무당까지 찾아가셨는데 이미 결정된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무당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진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진의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당집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냉골방에 깔린 얇은 이불이 이제 익숙해졌죠. 새벽 6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맨 아래 선반에는 서진의 식기가 따로 놓여 있었어요.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 시어머니가 며칠 전 분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 그릇이랑 우리 그릇이랑 섞이면 안 돼. 기운이 옵는다고 무당이 그랬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진은 그릇을 꺼내 물로 헹궜습니다. 7시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밥은 다 했어? 네, 어머님. 내 밥그릇 챙겨서 저리 가 있어. 식탁에는 가족들 자리만 차려졌어요. 하얀 도자기 그릇들. 서진은 부엌 구석 냉장고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찬 바닥이 엉덩이를 차갑게 식혔어요.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그릇은 이 수세미로 씻으면 안 돼. 곰팡이 쓴 낡은 수세미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씻어. 내 그릇 전용이야. 축축한 감촉이 손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그릇을 씻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동생인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차 좀 내와. 서진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정말 그런 팔자래? 그럼, 무당이 직접 봤어. 집안 씨를 말리는 팔자래. 이혼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 중이야. 시기를 봐야 한대.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어요. 거실로 나가 쟁반을 내려놓자 고모가 훑어봤습니다. 에휴, 안 됐네. 그런 팔자를 타고났으니. 그래도 잘해야지.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 기운이 망가지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네, 어머님.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밤 10시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잘못일까?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2달 전 받은 검사 결과지였어요. 이상 없음. 산부인과 검사였습니다. 서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배란도 정상, 자궁도 건강. 임신에 전혀 문제 없다는 소견이었죠. 그런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초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렸던 남편.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 도훈이가 어릴 때 고열로 많이 아팠었어.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남편한테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아, 내 와이프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엄마,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감히 뭘 봐라. 애도 못 낳는 게.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내일 그의 옷 정리할 거야. 필요 없는 거 다 버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옷을 버린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옷 정리 좀 하려고. 옷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코트, 원피스, 블라우스들. 어머님, 그건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면 뭐해? 넌 나갈 일도 없잖아. 쓰레기 봉투를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발. 시끄러워. 너한테 선택권은 없어.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옷들이 쓰레기 봉투에 던져지는 걸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쓰레기구나.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요.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시아버지도 함께였고 남편 도훈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꽉 잠겨 있는 방인데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혹시 먼지라도 쌓여 있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요.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장 문도 꼭 닫혀 있었어요. 서진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을 닦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무언가 보였어요. 침대 프레임과 벽 사이 좁은 틈, 거기에 낡은 상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두 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유치원 앞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웃고 있는 어린 도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장도 있었어요. 백일장 은상, 수학 경시대회 동상, 성적표도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나씩 펼쳐보며 상자 안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맨 밑에 있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서류였어요. 노란색으로 바른 종이. 서진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2018년 11월 15일. 결혼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단서였어요. 종합병원 비뇨기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환자 이름, 생년월일, 진단명, 무정자증, 환자 박도훈, 자연임신 불가능.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무정자증,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진단서를 꽉 쥔 채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지난 4년은 뭐였을까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무당이 한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집안 씨를 말리는 팔자라는 것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을까요?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진단서를 시어머니 방에 숨겨뒀다는 건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무당은 뭐였을까요? 혹시 짜고 친 거였을까요?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서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4년 동안 당한 모욕, 차별, 무시,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수세미로 설거지하고 부엌 구석에서 밥 먹고 거실 바닥에서 자고 옷이 다 버려지고 그 모든 게 거짓 때문이었어요. 진단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흘러 옷을 적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화들짝 놀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다녀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결혼식이 일찍 끝났어. 너 뭐 했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뭔가 알아챈 것처럼.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어디를? 거실이랑 방들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 방은? 네. 내 방 청소했냐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상자를 확인하면 어떡하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내 방 들어갔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상자 위치가 달라졌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켰어요. 뭘 봤어? 거기 뭐 있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뭘 본 거야?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이거요. 진단서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고요.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죠? 그게. 그럼 왜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왜 무당한테 데려가서 저를 집안 망치는 팔자로 만들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너 지금 버릇없이. 버릇없는 건 누구예요? 4년 동안 저를 쓰레기처럼 대하면서.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의 뺨을 때리려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때리세요. 그래도 진실은 안 변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당신들이 거짓말로 저를 짓밟았어요. 무당도 짜고 친 거죠? 입 닥쳐. 안 닥쳐요. 이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남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서진의 눈물 젖은 얼굴. 서진은 남편에게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단서를 보는 순간 피가 쏙 빠졌어요. 당신 무정자증이었죠?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저를 집안 망치는 팔자로 만들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년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난 매일 부엌 구석에서 밥 먹었어요. 곰팡이 핀 수세미로 설거지했고요. 옷도 다 버려졌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다 당신들 거짓말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무슨 어른이에요? 서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나 이제 안 참아요.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거짓의 삶은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짐을 다 쌌어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남은 건 얼마 없었죠. 옷도 대부분 버려졌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청바지와 티셔츠.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4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얘기했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밤새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어요. 잠깐,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진은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제 갈 곳으로요. 이혼은 내 맘대로 안 돼. 도훈이가 도장 안 찍으면 찍을 거예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진단서 들고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무당 얘기도 다 하고요.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다 알려줄 거예요. 삼촌네, 고모네, 이모네 다 돌아다니면서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감히 내가, 감히요? 넉 년 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예요.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을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김연아 씨. 당신이 한 짓 기억나세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곰팡이 핀 수세미로 설거지시키고 밥은 부엌 구석에서 먹게 하고 옷은 다 버리고 거실 바닥에서 재우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무정자증은 아들인데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무당한테 데려가서 저를 집안 망치는 팔자로 만들었고요. 넉 년 동안 저를 괴롭힌 이유가 뭐예요? 대체 왜 그랬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진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손은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도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요? 당신도 저를 괴롭힌 거예요. 아니, 방관한 것만으로도 똑같은 죄예요. 남편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넉 년이에요. 1500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내일까지 보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법원 가서 재판 청구할 거예요. 그때는 진단서랑 무당 얘기 다 나올 거고요. 법정에서 다 밝힐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당연하죠. 전 할 말 다 할 거예요. 숨길 거 하나도 없어요.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했어? 그건 제 걱정이 아니라 어머님 걱정이죠. 거짓말로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라고 소문나면 누가 더 창피할까요? 친척들이 어떻게 볼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식탁을 잡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을 따라 나왔어요. 슬리퍼를 신은 채로.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매일 저 혼자 부엌에서 밥 먹는 거 봤잖아요. 거실에서 자는 것도 알았고요. 곰팡이 핀 수세미 쓰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몰랐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당신은 비겁했어요. 엄마 편만 들면서 저는 내팽개쳤죠. 제가 괴로워하는 거 알면서도 못 본 척 했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미안해. 정말. 이제 됐어요. 서류만 보내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서진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복도에 서 있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였습니다. 벽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남편이 도장을 찍어 보낸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진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눌렀어요. 빨간 도장이 종이에 찍혔습니다. 박서진. 이제 이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진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좀 만나자.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전 없는데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카페로 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1시간 후에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공공장소를 택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안전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아니, 서진 씨. 정말 미안해. 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 정말 미안해. 네, 미친 짓이었죠.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무정자증이라는 거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손주를 못 본다는 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내 친구들은 다 손주 보는데. 그래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무당은 제가 알아서 찾은 거였어. 그분한테 미리 얘기했어. 며느리가 문제라고 말해달라고. 돈도 따로 줬어. 역시 짜고 친 거였네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일 울면서 잠들었어요. 제가 진짜 재앙인가 싶었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서 잘 때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용서해요? 4년을 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전 어머님 얼굴 보기 싫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서진은 피했어요.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았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옮겼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이 모든 고통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방은 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급은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미소 짓는 일상. 그게 행복이었어요. 사장님도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3시쯤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은 남편의 친구 재훈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의 대학 동기였어요. 서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어요. 서진 씨?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이혼하고 나서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주저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서진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훈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어요. 커피를 내주고 돌아서려는데 재훈이 불렀어요. 저기 서진 씨.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표정이 심각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 손님도 별로 없었거든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저 도훈이한테 들었어요. 이혼했다고. 네. 그 이유도요. 무정자증이랑 시어머니 얘기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까지 얘기했다니. 근데요, 서진 씨.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뭐요? 재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훈이 무정자증 아니에요. 네.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단서 봤어요. 2018년 11월에 받은 거요. 그게요. 저도 그때 도훈이랑 같이 병원 갔었거든요. 건강검진 받으러.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훈이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건강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도훈이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다음날 도훈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짜 진단서 만들었대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짜요? 진단서가 가짜라고요? 네. 도훈이 어머니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래요. 서진 씨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책임 떠넘기려고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애 낳기 싫다고 했대요. 손주 키우기 싫다고.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도훈이 어머니가 애 키우는 거 정말 싫어한대요. 본인 인생 즐기고 싶은데 손주 생기면 또 육아에 묶인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며느리를 괴롭혀서 내쫓거나 아니면 아예 애를 못 낳게 만들려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무당도. 네, 그것도 다 짜고 친 거였어요. 도훈이 어머니가 다 계획한 거죠. 서진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해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도훈이 친구니까 말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양심에 찔려서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진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하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넋년이에요. 4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말 안 한 거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인생 4년을 돌려줄 수 있어요? 매일 부엌 구석에서 밥 먹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다 당신네들 거짓말 때문이에요. 재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걸으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무정자증도 거짓, 무당도 거짓, 집안 망치는 팔자도 거짓. 전부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손주 키우기 싫어서? 그게 이유라고? 그래서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서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예요. 서진아? 왜? 재훈 씨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다 들었어요. 진단서 가짜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다 꾸민 거라는 것도 그게 당신도 알고 있었죠?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지도 않아요?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서진은 얼굴을 닦고 일어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서진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을 거라고. 법적 대응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무당과 짜고 친 것도 사기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 사무실, 하나씩 찾아봤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싸울 거예요. 서진은 법률 상담소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을 만난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냥 잊고 살까? 아니면 끝까지 싸울까?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박서진 씨 맞으세요? 변호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짜 진단서, 병원 검사 결과지, 무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혼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저를 괴롭혔어요. 4년 동안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허위 진단서 작성은 명백한 범죄예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요.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무당과 짜고 친 것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고소장 접수하고 경찰 조사받으면 한두 달 정도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꼭 끝까지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짜 진단서를 만든 의사, 그리고 무당. 3명 모두 피고소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 고소당했다고. 내가 한 거지? 네, 제가 했어요.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시어머니를 고소해? 그게 말이 돼? 말이 되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범죄? 무슨 범죄? 가짜 진단서 만든 거요. 무당이랑 짜고 저를 속인 거요. 그게 범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뭐요? 또 저를 괴롭힐 거예요? 이미 이혼했는데요? 이 나쁜 건 누구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이제 안 물러서요.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에서 다 밝힐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세요. 전 증거가 다 있어요. 가짜 진단서도, 무당이랑 문자 기록도, 제 검사 결과지도.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이 한 짓 다 알려줄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다 알려줄 거예요. 감히요? 당신이 먼저 감히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다음 날 서진은 시댁 친척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고모가 생일 잔치를 연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고모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고모, 삼촌, 사촌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너 왜 왔어? 고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요. 서진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다들 아시죠? 제가 이혼했다는 거.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당한테 데려가서 저를 집안 망치는 팔자래요. 아이를 못 낳는 몸이래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서진이 진단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도훈 씨 진단서예요. 무정자증이래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시어머니가 의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뭐라고? 고모가 놀라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제 검사 결과지 있어요. 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도훈 씨 친구한테 다 들었어요. 진단서 가짜라는 거. 서진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무당도 짜고 친 거예요. 시어머니가 돈 주고 시킨 거죠.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손주 키우기 싫어서래요. 그래서 며느리를 괴롭혀서 내쫓으려고 했대요. 세상에. 고모가 입을 막았습니다.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만든 거짓말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연화야,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이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어? 손주 키우기 싫었어. 내 인생도 있는데 왜 내가 또 애를 키워야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왜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 그게 쉬워 보였어. 그냥 며느리가 문제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요? 삼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전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가짜 진단서 만든 거랑 사기죄로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인지요.
서진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서진은 받았습니다. 서진아, 나야. 네,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도와줄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게. 연아가 한 짓 다 말할게. 서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바로 잡아야 해. 감사합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 조사가 시작됐어요. 서진 씨도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서진은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서진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사건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무당에게 끌려간 일 4년 동안 당한 차별과 괴롭힘, 진단서를 발견한 날, 그리고 재혼을 통해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소인 김연아 씨가 의사 박정호 씨에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증거가 있나요? 재혼 씨 증언이 있고요. 제 검사 결과지도 있어요. 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당 김순자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부탁했다는 내용이요. 형사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공문서 위조죄와 사기죄 모두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왔습니다. 서진이 나가는 길에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만족해? 이렇게 날 망신시켜서? 망신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년 동안 날 괴롭힌 건 괜찮고 제가 진실 밝히는 건 망신이에요?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이렇게까지요? 전법대로 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고소한 거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취하해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전 끝까지 갈 거예요. 서진은 시어머니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은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뭐예요? 서진아, 엄마 좀 용서해줘. 용서요? 아직도 그 소리예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 친척들한테도 욕먹고 동네에서도 소문났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스스로 한 짓 때문이잖아요.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그만. 안 돼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근데 일주일 욕먹었다고 힘들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공범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전 할 일 있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 박정호 씨가 자백했어요. 정말요? 네. 김연아 씨한테 부탁받아서 가짜 진단서 만들었다고 인정했어요. 돈도 받았대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거예요. 법정 가는 건 확실해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방방 뛰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아버지와 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피고석에는 시어머니와 의사, 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김연아, 일어서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 박서진 씨를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무당과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손주를 키우기 싫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까? 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 박민재 씨 나오세요. 시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남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막았을 겁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몰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증인 이재훈 씨 나오세요. 재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아들 박도훈 씨의 친구시죠? 네. 2018년 11월 박도훈 씨와 함께 병원에 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박도훈 씨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정자증 진단서가 도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짜로 만들었다고.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김연아,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한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피해자 박서진 씨, 할 말 있습니까?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었고 곰팡이 핀 수세미로 설거지했어요. 거실 바닥에서 잤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안을 망치는 팔자라고 믿었어요. 매일 울면서 잠들었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거짓말이었죠. 손주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요. 서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요? 절대 용서 못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연아,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정호, 공문서 위조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순자, 사기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법정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고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혼도 다가왔어요. 서진 씨, 정말 죄송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서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벌받았고 자신은 자유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이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서진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서 승진시켜줬어요. 서진 씨, 정말 잘하시네요. 매출도 올랐고 손님들 반응도 좋아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급여 인상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매니저 1명 뽑으려고 하는데 서진 씨가 면접 좀 봐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서진은 이제 자신의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카페 매니저 박서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서진 씨 계신가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제가 박서진인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서진은 남자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박서진 씨 외할머니가 박경숙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가 왜요? 외할머니는 서진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가 쪽과 연락이 끊겼어요.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이요?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외할머니께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손녀인 서진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부동산을요? 그런 줄 몰랐는데 외할머니께서 조용히 사셨거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거기 서진 씨 이름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서초에 아파트 2채, 그리고 예금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총 가치가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외할머니께서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받는 건가요? 네. 유언장에 명시돼 있어요. 외할머니의 유일한 손녀인 박서진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서진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생각해줬다니.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처리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명예 이전될 거예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변호사가 나간 후 서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0억? 상가 건물과 아파트.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외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꽃을 사들고 무덤 앞에 섰어요. 할머니, 서진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서진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명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서진은 이제 5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카페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유산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축하해요. 사장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힘들 때 일자리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아니에요. 서진 씨가 잘한 거죠. 앞으로 행복하세요. 서진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남편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나 도훈이야. 무슨 일이에요? 들었어. 유산 받았다며? 서진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런데요. 축하해. 그런데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혼한 거 너무 후회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제가 돈이 생기니까 다시 만나자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가난할 때는 엄마 편 들면서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요? 서진아, 안 돼요. 전 당신이랑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서진아,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잘해줄게. 서진은 문자를 읽고 비웃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았나 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요? 4년 동안 저를 쓰레기처럼 대하더니 절대 안 돼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30평짜리.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예쁜 소파, 큰 침대, 식탁. 모두 자신이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는 새 식기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곰팡이 핀 수세미는 없었어요. 깨끗한 새 수세미만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었어요. 더 이상 거실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됐습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곳에서 다음 날 서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곳에 쓰고 싶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1억 원을요. 자신처럼 힘든 여성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쉼터 소장님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고 싶어서요. 도움받다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소장님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쉼터에 갔어요. 피해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어요. 서진 씨, 정말 감사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진 씨도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눈빛이 그래요. 서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저도요. 그래서 서진 씨 마음이 느껴져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쉼터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봉사활동하게 됐어요. 소장님이 소개했습니다. 민우 씨는 심리상담사예요. 앞으로 쉼터 여성분들 상담을 도와주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진도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박서진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했어요. 서진 씨, 봉사활동 얼마나 하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럼 선배네요. 잘 부탁드려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봉사활동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근처에 좋은 카페 있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해서요. 봉사활동 관련해서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저녁 6시 둘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서진 씨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요? 네.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많이 괴롭힘 당했고요. 민우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혼하셨어요? 네. 1년 전에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치유됐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는 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셨거든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요. 결국 이혼하셨지만 어머니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훌륭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날부터 민우와 서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봉사활동 후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서진 씨, 여기 경치 좋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네, 저 여기 자주 와요. 생각 정리할 때요. 무슨 생각하세요? 과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요. 미래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정하신 건 없어요?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봉사활동하고, 책 읽고, 산책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민우 씨는 꿈이 있어요? 꿈이요? 작은 상담센터를 여는 거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멋지네요. 서진 씨도 꿈 있잖아요. 전 꿈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봉사활동하는 거, 그것도 꿈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잖아요. 서진은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꿈일 수도 있겠네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서진은 가까워졌어요. 거의 매일 연락했고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 서진 씨가 좋아요. 민우가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첫날부터 좋았어요. 서진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상처가 있으시니까. 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서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 생각이 자꾸 났어요.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배려하는 마음. 혹시 나도 좋아하는 걸까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마음이 설레는 건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쉼터에서 만났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왔어요. 저도요. 2사람은 웃었습니다. 민우 씨, 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우가 서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 여기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민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동료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민우의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웃는 모습,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상처받은 여성들을 상담하는 모습, 모든 게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 씨, 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가 긴장한 표정이 됐습니다. 저도 민우 씨가 좋아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시간이 필요했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제 마음을 확인하는. 근데 이제 확실해요. 민우 씨를 좋아해요. 민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기다려줘서요. 제가 더 감사해요. 기다려줘서요. 2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라는 것을, 민우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민우와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을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무시하지 않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존중해줬어요. 서진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어요. 파스타? 좋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민우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서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줬어요. 민우 씨, 제가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서진 씨는 쉬세요. 오늘 봉사활동하느라 힘들었잖아요. 민우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민우를 바라봤어요. 요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파스타를 만드는 민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민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요? 네, 결혼할래요. 민우가 일어나 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고 울었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서진 씨를 사랑할게요. 저도 민우 씨를 사랑해요. 그날 밤 서진은 외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 말씀대로요.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 씨를 만날 수 있었고요. 서진은 절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석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한 친구들과 쉼터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왔어요. 서진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내가 미안하다. 그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라. 민우 씨 좋은 사람 같더라. 네, 행복할게요.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남편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쉼터 여성들이 축하해줬고 아이들은 꽃을 뿌려줬어요. 민우의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며느리 잘 맞았네요. 우리 민우 잘 부탁해요. 민우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아껴주고. 네, 그럴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조용한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아니, 이제 서진아. 네. 우리 평생 함께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요. 평생이에요. 서진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곁에 와줘서.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진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속이 메스꺼웠어요. 혹시 서진은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검사를 했어요. 2줄. 임신이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4년 동안 못 가졌던 아기. 그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이제 진짜 아기를 가진 거였어요.
저녁에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여보, 나 할 말 있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민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 임신했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진짜? 응. 검사했어. 2줄 나왔어. 민우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2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줬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예요. 선생님, 괜찮은 거죠? 아기 건강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달 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야. 빨리 보고 싶어. 민우도 매일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임신했구나. 시어머니가 서진의 배를 봤습니다. 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다행이야. 네, 행복해요. 잘 살아라. 정말 잘 살아.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서진은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일일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만났어. 그래.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분이 어때?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남이야. 민우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잖아.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가족. 그게 전부야. 맞아. 우리가 전부야. 10달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축하드려요. 3.2kg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서진은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예쁜 딸. 민우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기의 이름은 경희로 지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할머니 봐요. 우리 경희예요. 할머니 이름 물려받았어요. 서진은 아기를 안고 산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이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상처는 치유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서진은 민우와 경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서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